어둠이 드리운 인천의 낡은 골목, 작은 방 안에서 서로를 지탱하며 살아가는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배고픔을 참고 내어준 한 조각의 떡, 그리고 그 떡을 내어주는 소녀의 미소. 아무도 눈길조차 주지 않던 세상 속에서 그 작은 선인은 예상치 못한 기적의 문을 열었습니다. 누구도 알지 못한 혈연의 비밀, 그리고 가난과 절망을 넘어 빛을 찾아가는 한 소녀의 이야기. 이제 그 따뜻하면서도 눈물겨운 여정이 시작됩니다. 인천의 오래된 주택가, 좁고 축축한 골목 끝에는 작은 방 하나가 있었습니다. 벽지는 군데군데 뜯겨 있었고 겨울의 차가운 바람은 창문 틈으로 스며들어 방 안을 흔들었습니다. 그곳에서 16살 소녀 수진과 그녀의 양어머니 은영은 서로에게 기대어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은영은 매일 새벽같이 일어나 시장에서 허드레시를 하며 근근히 돈을 벌었지만 남편이 남기고 간 빚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었습니다. 술에 취해 폭력을 일삼던 남편은 결국 병으로 세상을 떠났고 그 뒤로 모든 짐은 은영의 어깨로 쏠렸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단 한 번도 수진에게 그 짐을 전가하지 않았습니다. 너는 웃으며 살아야 한다는 말이 그녀의 삶을 지탱하는 유일한 힘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은영은 오래도록 숨겨두었던 작은 종이 봉지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 안에는 동네 떡집에서 어렵게 사온 하얀 인절미 한 조각이 들어 있었습니다. 하루 종일 굶은 몸이었지만 그녀는 떡을 집어들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손바닥에 올려 수진에게 내밀었습니다. 수진아, 오늘은 네가 먹어야 한다. 이건 네 몫이야. 수진은 놀란 눈으로 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엄마는요, 하루 종일 일하시고 아무것도 못 드셨잖아요. 은영은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다. 나는 네가 행복한 게 더 배부르다. 세상은 차갑지만 마음만은 따뜻하게 가져야 한다. 기억해라. 작은 친절이 언젠가 큰 기적이 된단다. 수지는 그 말을 가슴 깊이 새기며 떡을 두 손으로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 하얀 떡을 입에 넣지는 못했습니다. 친구도 없는 자신이 혼자 먹기에는 너무 값진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떡을 손수건에 곱게 싸서 가방 속에 넣었습니다. 마치 자신을 지켜주는 부적처럼 말입니다. 다음 날, 하교길. 분비는 버스 정류장 앞에서 허름한 옷차림의 할머니 한 분이 사람들에게 다가가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저기, 혹시 버스비 1,000원만 빌려줄 수 있을까요? 하지만 사람들은 눈길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누군가는 핀잔을 주고 또 누군가는 모른 척 지나쳤습니다. 그 순간 수진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그녀는 가방 속을 더듬다 어머니가 건넨 떡을 꺼내들었습니다. 할머니, 돈은 없지만 이거라도 드셔보세요. 할머니는 놀란 듯 수진을 바라보았습니다. 하얗게 굳은 손에 올려진 작은 떡. 그것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배고픔을 참고 내어준 사랑이자 세상으로 향한 소녀의 첫 번째 달이었습니다. 정말 고맙구나. 할머니의 눈가가 촉촉히 젖었습니다. 그날 저녁, 수지는 그 일이 별것 아니라고 생각하며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예상치 못했습니다. 그 조그만 떡 한 조각이 그녀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거라는 사실을. 다음 날 아침, 수진이 다니는 중학교 앞에 검은색 리무진 한 대가 멈춰 섰습니다. 아이들은 웅성거리며 창밖을 기웃거렸습니다. 야, 저거 연예인 온 거 아냐? 아니면 재벌 자제인가? 호기심 가득한 시선들이 교문으로 쏠렸습니다. 그러나 수지는 그 장면을 보고 오히려 심장이 내려앉았습니다. 눈에 띄는 게 두려웠던 그녀는 본능적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하지만 곧 차문이 열리고 어제 만났던 그 할머니가 단정한 한복 차림으로 내려섰습니다. 주름진 얼굴엔 엄숙함과 따뜻함이 동시에 깃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녀의 시선은 인파 속 수진의 목에 걸린 작은 팔찌로 향했습니다. 오래전 잃어버린 가족의 유품과 똑같은 그 팔찌. 할머니의 눈빛이 떨리며 확신으로 굳어갔습니다. 저 아이야. 드디어 찾았다. 수지는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작은 친절이, 그저 배고픈 이에게 떡 한 조각을 내어준 행동이 평생을 바꿀 거대한 비밀과 기적의 시작이 될 것임을. 달빛은 여전히 희미하게 마을을 비추고 있었다. 그러나 그 빛은 수진의 팔목에서 은은히 바라는 푸른빛 앞에서 무력하게 보였다. 마치 달조차도 그 작은 빛에 눌려 고개를 숙이는 듯했다. 수진은 사람들의 시선을 피하려고 소매를 내려 팔찌를 가리려 했지만 그 순간을 놓치지 않은 사람이 있었다. 그것은 다름 아닌 마을의 노학자, 박 교수였다. 그는 오랜 세월 마을의 전설과 기록을 연구하며 살아온 인물로 누구보다도 조용히 관찰하고 기다리는 데 능했다. 박 교수의 눈빛이 팔찌에 머무는 순간 공기 자체가 바뀌었다. 바람이 멈춘 듯했고 멀리서 지저귀던 풀벌레 소리조차 끊어진 것만 같았다. 그 팔찌, 설마. 박 교수는 숨을 삼키듯 중얼거렸다. 수지는 놀란 토끼처럼 움찔하며 손을 움켜쥐었다. 아, 아무것도 아니에요. 오래된 장난감일 뿐이에요. 그러나 그녀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렸고 눈동자 속에는 감출 수 없는 두려움이 번졌다. 박 교수는 조심스레 다가오며 낮게 속삭였다. 아이가 장난감이라고 하기엔 그 문양이 너무 낯익구나. 그건 전설 속 천익의 서약에 새겨진 표식이다. 그 말에 수진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녀는 본능적으로 뒤로 물러섰지만 동시에 무언가에 끌린 듯 발걸음을 멈추었다. 밤이 깊어갈수록 수진의 과거는 더 이상 감출 수 없는 무게로 그녀를 짓눌렀다. 사실 그녀조차도 이 팔찌의 모든 의미를 알지 못했다. 어린 시절부터 늘 손목에 함께 있었고 때때로 이상한 힘을 느끼게 했지만 어머니는 항상 단호하게 말했다. 수진아, 절대 이 팔찌를 벗지 마라. 그리고 누구에게도 보이지 마라. 네, 운명은 이 안에 있다. 그 말이 늘 수수께끼 같았지만 오늘 밤처럼 누군가가 팔찌의 진짜 의미를 꿰뚫어보는 순간은 처음이었다. 그때였다. 멀리서 발자국 소리가 들려왔다. 어둠 속에서 동호의 그림자가 드리워졌다. 그는 평소와 다름없는 태도로 다가왔지만 그 눈빛 속엔 묘한 의심이 서려 있었다. 무슨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겁니까? 동호의 목소리는 부드럽지만 속에 숨은 날카로움이 느껴졌다. 수지는 급히 팔을 소매 안에 감추었고 박 교수는 잠시 망설였다가 미소를 가장하며 대답했다. 아, 그저 옛날 이야기일세. 아이들은 모르는 전설이지. 하지만 동호는 쉽게 속아 넘어가지 않았다. 그는 수진을 흘끗 보더니 낮게 속삭였다. 수진, 너 뭔가 숨기고 있지. 그 한마디는 수진의 가슴을 꽉 조여왔다. 그녀는 대답 대신 고개를 숙였지만 눈가에 번지는 미세한 떨림은 동호의 의심을 더욱 키워주었다. 밤하늘에 구름이 몰려와 달빛을 삼키자 공기는 더더욱 무겁게 가라앉았다. 수지는 자신이 더 이상 예전의 평범한 소녀로 돌아갈 수 없음을 직감했다. 그녀의 손목에 감긴 팔찌가 이제부터는 운명의 굴레처럼 느껴졌다. 박 교수는 마지막으로 조용히 말했다. 수진아, 네가 감추려 해도 진실은 언젠가 드러난다. 팔찌는 너의 비밀을 지키는 동시에 언젠가는 너를 시험할 것이다. 그 말이 끝나자 수진의 심장은 거세게 뛰었다. 그녀는 아직 알지 못했다. 이 팔찌가 단순한 장식품이 아니라 세상을 흔들 날개의 서막임을, 그리고 멀지 않은 미래 그 빛이 마을 전체를 삼킬 폭풍을 불러오리라는 것을. 밤은 더욱 짙어지고 하늘은 먹구름에 삼켜져 있었다. 바람은 산 너머에서 서서히 불어와 마을의 가로등을 흔들었다. 그러나 그보다 더 거칠고 무거운 기운은 동호의 시선에서 흘러나오고 있었다. 그는 여전히 미소를 짓고 있었지만 그 속내는 이미 드러나 있었다. 수진아, 네가 뭘 숨기고 있는지 이제 더는 모른 척 못하겠어. 그 한마디에 수진의 가슴은 얼어붙었다. 순간 손목을 감싼 팔찌가 미약하게 빛나며 그녀의 불안을 드러내는 듯했다. 그녀는
황급히 소매를 움켜쥐었지만 동호의 눈은 이미 그 비밀을 붙잡은 듯 흔들리지 않았. 박 교수는 상황을 완화시키려 했었다. 동호, 군, 아이가 아직 설명할 준비가 되지 않은 것 같네. 지금은 하지만 동호가 날카롭게 끊어. 교수님, 저도 바보는 아닙니다. 아까 그 팔찌 분명 뭔가 있죠? 마을에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 혹시 천익의 전설과 관련된 거 아닙니까? 박 교수의 얼굴에 순간 그림자가 스쳤다. 그러나 그는 곧 침착함을 가장하며 고개를 저었다. 단순한 전설일 뿐일세. 허구에 불과하지. 그러나 동호는 한 발 더 다가와 수진의 눈을 깊게 들여다보았다. 수진, 네가 직접 말해. 네, 정체는 뭐지? 왜 항상 무언가를 숨기려는 거야? 수진의 호흡은 가빠졌다. 그녀는 도망치고 싶었지만 두 발은 땅에 밝힌 듯 움직이지 않았다. 어린 시절부터 이어진 기억의 조각들이 머릿속에서 뒤엉켜 떠올랐다. 어머니의 엄한 목소리, 늘 따라다니던 불안한 이해감, 그리고 오늘 밤 드러난 운명의 흔적. 그녀는 마침내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다. 나도 몰라. 이 팔찌가 왜 나에게 있는 건지. 하지만 분명 평범한 건 아니야. 그 순간 동호의 눈빛은 놀람과 두려움, 그리고 이상한 집착이 섞여 번뜩였다. 그렇다면 네가 바로 전설 속의 아이박 교수는. 재빨리 말을 막았다. 섣부른 결론을 내리지 말게. 수지는 아직 아무것도 모른다. 그녀를 몰아붙이지 마라. 그러나 동호는 더 이상 물러서지 않았다. 그의 속마음 속에서 오래된 욕망과 두려움이 동시에 치솟았. 아니요, 교수님. 진실은 반드시 밝혀야 합니다. 마을의 운명이 걸려 있다면 저는 멈출 수 없습니다. 그의 말은 칼처럼 날카로웠다. 수지는 자신이 더 이상 숨을 곳이 없음을 느꼈다. 그녀의 심장은 미친 듯 뛰어 발찌의 빛은 점점 강해졌다. 그리고 그 빛은 동호의 눈에도 확실히 보였다. 봐요. 교수님, 저건 단순한 장식품이 아니지 않습니까? 동호의 목소리는 격해졌고 박 교수조차 더 이상 부인할 수 없었다. 박 교수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조용히 말했다. 맞네. 수진의 팔찌는 오래된 서약의 증거다. 그러나 그녀가 이 힘을 이해하기 전까지 강제로 밝히는 것은 위험하다. 그 말에 동호의 얼굴은 복잡한 감정으로 일그러졌다. 두려움, 질투, 그리고 알 수 없는 기대가 동시에 깃들었다. 그는 낮게 중얼거렸다. 그렇다면 그녀는 이 마을을 구할 존재일 수도, 파멸시킬 존재일 수도 있겠군. 공기는 차갑게 얼어붙었다. 수지는 더 이상 눈을 피하지 않았다. 오히려 동호를 똑바로 바라보며 입을 열었다. 나는 아직 잘 몰라. 하지만 내 운명에서 도망치진 않을 거야. 그 순간 그녀의 눈빛은 이전과 달랐다. 두려움 속에서도 결심이 깃든 눈빛. 그 눈빛은 동호의 마음을 흔들었지만 동시에 그를 더욱 불안하게 만들었다. 동호는 이를 악물며 속으로 다짐했다. 그래, 그렇다면 내가 지켜봐야 한다. 수진이 진짜 어떤 존재인지 끝까지 밝혀내고야 말겠어. 멀리서 천둥 소리가 울렸. 곧 비가 쏟아질 것처럼 하늘은 무겁게 내려앉았다. 그 순간 마치 운명 자체가 움직이는 듯 팔찌가 마지막으로 강렬히 빛을 발했다. 빛은 잠시 마을 광장을 가득 채우더니 곧 사라졌다. 남은 것은 깊은 침묵과 서로를 향한 흔들리는 시선뿐이었다. 박 교수는 천천히 고개를 들며 선언하듯 말했다. 오늘의 일은 이곳에서 끝내자. 그러나 기억해라. 이건 시작일 뿐이다. 수지는 떨리는 손을 움켜쥔 채 고개를 끄덕였다. 동호는 여전히 그녀를 바라보며 눈을 가늘게 뜨고 있었다. 그리고 그렇게 의심과 비밀이 얽히며 첫 번째 막은 어둠 속에서 막을 내렸다. 새벽녘, 안개가 마을을 감싸고 있었다. 아직 해가 떠오르기도 전, 박 교수는 수진을 불러 조용히 뒷산으로 향했다. 발걸음은 느렸지만 그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다. 마치 오래전부터 준비해온 길을 이제야 걷는 듯했다.
수진아, 네가 알아야 할 것들이 많다. 이제는 더 이상 숨길 수 없지. 박 교수의 목소리는 깊었, 동시에 따뜻했다. 수진은 한 손으로 팔찌를 꼭 쥐며 불안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밤새 이어진 동호의 의심과 시선이 그녀의 마음을 무겁게 짓누르고 있었지만 지금은 그보다 더 큰 진실을 마주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어. 산길을 따라 한참을 오르자 오래된 동굴이 모습을 드러냈다. 돌벽에는 세월의 흔적이 가득했고 이끼와 덩굴이 무성하게 뒤덮여 있었다. 하지만 그 안쪽에서 희미한 빛이 새어나오고 있었다. 이곳은 옛날부터 천익의 서약이 시작된 자리다. 박 교수의 말에 수진의 심장은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동굴 안은 차가웠지만 동시에 알 수 없는 기운이 맴돌았다. 돌벽에는 오래된 문양이 새겨져 있었고 그 문양은 수진의 팔찌와 똑같은 형태를 이루고 있었다. 봐라. 수진. 네, 팔찌는 결코 우연이 아니다. 이건 세대를 넘어 전해져 온 표식. 선택받은 자의 증거다. 수진은 눈을 크게 뜨고 그 문양을 바라보았다. 마치 돌벽 속에서 무언가가 살아 움직이며 그녀를 부르는 듯했. 그러나 그 순간 뒤에서 낯익은 기척이 들려왔다. 역시 여기 있었. 수진은 숨을 멈췄다. 뒤돌아보니 어김없이 동호가 서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지친 기색이 역력했지만 눈빛은 불길처럼 이글거렸다. 교수님, 그리고 수진, 몰래 이런 곳에 온 이유가 뭡니까? 박 교수는 눈썹을 찌푸리며 대답했다. 동호군, 넌 따라오지 말았어야 했네. 이건 네가 알 차원이 아니야. 그러나 동호는 비웃듯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제가 알 권리가 있습니다. 아니, 알아야만 하죠. 마을의 운명이 걸린 문제라면 숨길 수는 없습니다. 그의 시선이 곧장 수진의 팔찌로 향했다. 그 팔찌, 결국 전설이 사실이라는 거군요. 그렇다면 수진이 가진 힘은 위험할 수도 있겠네요. 수진은 참지 못하고 외쳤다. 난 아직 아무것도 몰라. 나도 이 힘이 두렵다고.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동시에 진심이 담겨 있었다. 그러나 동호의 마음은 오히려 더 복잡해졌다. 그는 조용히 수진을 응시하며 말했다. 바로 그게 문제야. 네가 모르는 힘이 우리 모두를 위협할 수도 있다는 거. 순간 동굴 안 공기가 한층 더 무거워졌다. 수진은 숨이 막힐 것 같았다. 하지만 박 교수는 단호히 나섰. 동호군, 두려움으로 사람을 재단하지 말게. 수진은 아직 시작 단계일 뿐이다. 그녀가 선택받은 이유가 분명 있을 거야. 동호는 날카롭게 되받아. 선택받은 자라고 해서 반드시 구원자가 된다는 보장은 없죠. 혹시 파멸을 불러올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 말은 수진의 가슴을 깊게 찔렀다. 자신조차 확신하지 못하는 불안이 그대로 드러난 것이었다. 그녀는 팔찌를 움켜쥔 채 속으로 외쳤다. 정말 나는 무엇을 위해 태어난 거지? 이 힘은 나를 어디로 이끌까? 박 교수는 수진의 어깨에 손을 얹으며 조용히 말했다. 수진아, 중요한 건 두려움이 아니다. 네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달린 거다. 힘은 그저 도구일 뿐. 그 방향은 네 마음이 정하는 거야. 그 말에 수진의 눈빛이 조금 흔들리며 힘을 되찾았다. 그러나 동호는 여전히 굳은 얼굴로 말했다. 좋습니다. 하지만 제가 끝까지 지켜보겠습니다. 수진이 어떤 선택을 하는지, 어떤 길을 가는지 절대 눈을 떼지 않을 겁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단순한 의심을 넘어선 집착이 배어 있었다. 순간 동굴 안쪽 벽이 미약하게 흔들리며 새로운 문양이 드러났다. 팔찌의 빛과 공명하듯 어둠 속에서 작은 바람이 일며 수진을 감쌌다. 수진은 두 눈을 크게 뜨고 속삭였다. 뭔가가 나를 부르고 있어. 박 교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중얼거렸다. 그래, 이제 시작이군. 네가 진짜 자신의 길을 마주할 시간이 왔다. 동호는 굳게 입술을 깨물며 그 광경을 지켜봤다.
그의 눈빛 속에는 경계와 불안, 그리고 알 수 없는 두려움이 겹겹이 뒤섞여 있었다. 그리고 그렇게 수지는 새로운 문턱에 서게 되었다. 팔찌가 밝히는 길은 그녀를 어디로 데려갈지 알 수 없었다. 그러나 확실한 건 이제 더 이상 뒤로 물러설 수 없다는 것이었다. 동호의 그림자는 여전히 그녀를 따라붙고 있었고 그 그림자는 날이 갈수록 더 짙어지고 있었다. 제이막의 문은 그렇게 열렸다. 새로운 세계의 빛과 압력의 그림자가 교차하는 순간이었다. 며칠이 흘렀다. 동굴에서 본 빛과 팔찌의 공명은 여전히 수진의 마음을 흔들고 있었다. 하지만 그 사건 이후 그녀는 더 이상 과거의 자신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직감했다. 박 교수는 매일 새벽마다 그녀를 불러내어 훈련을 시켰다. 팔찌를 매개로 흐르는 기운을 읽는 법,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법, 그리고 무엇보다 두려움에 휘둘리지 않는 법. 수진아, 힘은 네 마음을 따라 흘러간다. 마음이 흔들리면 그 힘도 폭주할 수 있지. 하지만 마음을 다스리면 그 힘은 사람들을 지키는 빛이 된다. 박 교수의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동시에 따뜻했다. 수지는 땀에 젖은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더 이상 도망칠 수 없어. 동호의 의심을 잠재우려면 무엇보다 나 자신을 증명해야 해. 하지만 문제는 동호가 그녀의 변화를 곱게 보지 않았다는 것이다. 훈련을 마치고 내려오는 길, 수지는 또다시 동호와 마주쳤다. 그는 팔짱을 낀 채 차가운 눈빛으로 그녀를 위아래 훑었다. 수진, 요즘 많이 달라졌네. 하지만 그게 꼭 좋은 방향일까? 수지는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다. 난 내가 할 수 있는 걸 배우고 있을 뿐이야. 배운다고 너 같은 아이가 갑자기 힘을 가지면 위험해진다는 생각은 안 해봤어. 넌 네 자신도 제대로 통제 못하잖아. 동호의 목소리에는 노골적인 경계심이 담겨 있었다. 수진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다. 하지만 이번에는 예전처럼 움츠러들지 않았다. 동호, 난 널 해치고 싶은 마음 없어. 하지만 날 무조건 의심하는 것도 옳지 않아. 그 순간 동호의 눈빛이 흔들렸다. 그러나 그는 곧 다시 날카롭게 말했다. 좋아. 그렇다면 증명해봐. 내 힘이 정말 위험하지 않다는 걸. 그렇지 않으면 내가 직접 막을 거야. 수진의 눈이 커졌다. 네가 나를 막겠다고 그래. 내가 마을 사람들을 지켜야 하니까. 동호의 말은 차갑게 떨어졌지만 그 속에는 두려움과 책임감이 얽혀 있었다. 며칠 뒤 마을 광장에서 작은 사건이 벌어졌다. 아이들이 뛰어놀다 우물가 근처에서 발을 헛디뎌 순식간에 사고가 일어날 뻔한 것이다. 본능적으로 수지는 팔찌를 들어올렸다. 순간 빛의 막이 펼쳐지며 아이를 감싸 안았다. 아이는 안전하게 땅에 내려왔고 사람들은 놀라움과 경이로움으로 수진을 바라보았다. 저게 수진이 한 거야. 정말 전설이 사실이었어. 웅성거림이 퍼져나갔다. 하지만 그 순간 동호가 앞으로 나섰다. 모두 속지 마. 방금 본 건 힘의 일부일 뿐이야. 언젠가 그 힘이 우리를 해칠 수도 있어. 사람들의 얼굴에 다시 불안이 번졌다. 수지는 입술을 깨물며 동호를 노려보았다. 왜 항상 그렇게 말해? 난 아이를 구했잖아. 그게 잘못이야. 동호도 지지 않고 소리쳤다. 지금은 구했지. 하지만 만약 네가 그 힘을 제어하지 못한다면 한순간에 모두가 위험해질 수 있다고 박 교수가 나서며 두 사람 사이를 가로막았다. 그만해라. 동호 수지는 점점 성장하고 있다. 네가 인정하지 않는다 해도 사실은 변하지 않아. 그러나 동호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교수님. 성장이라 불러도 그 끝이 구원인지 파멸인지는 아직 아무도 모릅니다. 사람들은 갈라졌다. 어떤 이는 수진의 용기를 칭찬했고 어떤 이는 동호의 경고에 귀 기울였다. 수진은 자신이 원하지 않았던 중심에 서게 된 것을 느꼈다. 그날 밤 수진은 혼자 집 앞에 앉아 팔찌를 바라보았다. 나는 단지 누군가를 돕고 싶었을 뿐인데
왜 모든 게 이렇게 되어버린 거지? 그때 뒤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렸다. 동호였다. 그는 잠시 침묵하다가 낮게 말했다. 수진아, 나도 널 미워하는 게 아니야. 하지만 난 네가 점점 멀리 가는 게 두려워. 혹시라도 네가 우리가 알던 수진이 아니게 될까 봐. 수진은 놀라며 고개를 돌렸다. 동호의 얼굴에는 분노 대신 복잡한 감정이 뒤섞여 있었다. 그녀는 조용히 속삭였다. 난 여전히 나야. 다만 이제는 도망치지 않으려는 것뿐이야. 그러나 그 순간에도 두 사람 사이에는 깊은 골이 생겨가고 있었다. 빛을 향해 나아가려는 수진. 그리고 그 빛조차 의심하는 동호. 그리고 그 갈등은 곧 더 큰 폭풍으로 이어질 것이었다. 마을에 퍼진 소문은 점점 커져갔다. 팔찌의 계승자가 나타났다. 하지만 위험할지도 모른다. 찬양과 의심, 기대와 불안이 뒤섞인 목소리 속에서 박 교수는 수진에게 중요한 소식을 전했다. 수진아, 다음 주에 마을에 시험이 열린다. 힘을 얻은 자가 반드시 거쳐야 하는 의식이자 검증이지. 그곳에서 네가 준비된 사람임을 보여줘야 한다. 수진은 손을 꼭 쥐었다. 시험. 결국 피할 수 없는 길이구나. 박 교수는 매일 수진에게 더 강도 높은 훈련을 시켰다. 새벽 안개 속에서 시작해 해가 질 때까지 이어졌다. 호흡을 가다듬고 팔찌의 빛과 자신의 심장을 일치시키는 연습, 작은 돌을 들어 올리거나 바람의 흐름을 바꾸는 실험, 그리고 감정에 흔들리지 않는 명상. 하지만 힘든 건 훈련 자체가 아니었다. 언제나 멀리서 지켜보는 동호의 시선. 그의 차갑고 무거운 눈빛이 수진을 더욱 흔들었다. 그날 저녁, 수진은 연습을 마치고 홀로 언덕 위에 앉아 있었다. 이대로 괜찮을까? 시험에서 실패하면 난 다시 모두의 불신 속으로 돌아가게 되겠지. 그때 낯익은 목소리가 들려왔다. 혼자 너무 짊어지고 있네. 수진, 고개를 돌리자 준서가 서 있었다. 그는 마을에서 언제나 조용히 뒷전으로 물러나 있던 청년이었다. 누구도 크게 주목하지 않았지만 항상 상황을 지켜보는 눈빛은 날카로웠다. 수진은 놀라며 물었다. 준서, 너가 여긴 왜? 그냥 네가 혼자 너무 힘들어 보여서. 그의 말투는 담담했지만 묘하게 따뜻했다. 준서는 수진 옆에 앉아 작은 돌멩이를 집어들었다. 그리고는 팔찌 없이 손끝으로 바람을 살짝 움직여 돌을 튕겨 올렸다. 너만 특별한 건 아니야. 나도 조금은 배운 게 있어. 수지는 눈을 크게 설마 너도? 준서는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예전부터 교수님에게서 배우고 있었어. 다만 네가 나타나기 전까진 제대로 기회가 없었을 뿐이지. 그래서 알 수 있어. 지금 네가 어떤 부담을 안고 있는지. 수지는 말문이 막혔다. 그동안 자신만 홀로 이 짐을 지고 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뜻밖에도 곁에 또 다른 누군가가 같은 길을 걷고 있었다. 수진, 이번 시험은 네가 혼자 통과해야 하는 자리야. 하지만 준비 과정에서 혼자가 될 필요는 없어. 내가 도와줄게. 준서의 눈빛은 진지했다. 그 순간 수진의 마음속에 작은 불빛이 켜졌다. 나를 믿고 도와주려는 사람이 또 있다. 더 이상 혼자가 아니야. 그날부터 준서는 훈련 파트너가 되었다. 수진이 감정을 제어하지 못할 때 준서는 차분한 목소리로 호흡을 맞추게 도와주었다. 수진이 빛을 제대로 다루지 못해 복주하려 할 때 그는 옆에서 에너지를 흡수하며 균형을 잡아주었다. 좋아. 다시 해. 이번엔 네 마음속 두려움 대신 네가 지키고 싶은 걸 떠올려. 준서의 조언은 박 교수의 가르침과 달리 또 다른 실질적인 힘이 되었다. 며칠 뒤 수지는 점차 달라졌다. 이전에는 힘이 흘러넘쳐 제어하지 못했지만 이제는 흐름을 따라 호흡할 수 있게 되었다. 작은 불꽃 같은 빛이 아니라 맑은 물처럼 고요히 흐르는 힘. 박 교수도 놀라며 말했다. 수진아, 너의 중심이 안정되었구나. 네가 이렇게 빨리 성장하더니 나조차도 예상 못했어. 수지는 고개를 돌려 멀리서 웃어주는 준서를
바라봤. 그녀는 속으로 생각했다. 이건 나 혼자 한 게 아니야. 준서 덕분이야. 그러나 동호의 시선은 점점 더 날카로워졌다. 광장에서 마주친 그는 준서와 함께 서 있는 수진을 보고 입술을 굳게 다물었다. 또 다른 조력자까지 얻었나. 이제는 정말 네가 감당할 수 없는 길로 가는구나. 그의 속내는 복잡했지만 겉으로는 차가운 경계심만 드러냈다. 시험의 날이 다가왔다. 마을 중앙에 세워진 고대의 제단 위에서 계승자의 힘을 증명해야 하는 자리. 수많은 사람들의 눈이 집중될 것이다. 수지는 두 손을 모으며 깊은 숨을 내쉬었다. 두렵지만 이제는 준비됐어. 더 이상 도망치지 않아. 그녀의 곁에서 준서가 조용히 속삭였. 수진, 기억해. 넌 혼자가 아니야. 네가 쓰러지려 할 때 내가 옆에서 잡아줄 테니까. 수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 순간 두 사람의 눈빛이 교차하며 새로운 연대가 시작되었다. 그리고 시험의 종이 울렸다. 새벽 공기는 유난히 차가웠다. 안개가 마을 전체를 감싸며 숨결마저 무겁게 만들었다. 그러나 마을 사람들은 이른 시간부터 광장 중앙에 모여들고 있었다. 오늘은 오랜 전통이 이어져 온 계승자의 시험이 열리는 날이었다. 제단 위에는 오래된 돌기둥과 문양들이 새겨져 있었다. 세월의 흔적이 깊게 남아 있었지만 그 속에서 발산되는 힘은 여전히 사람들의 마음을 압도했다. 드디어 그 날이 왔구나. 노인들 사이에서 속삭임이 오갔다. 저 소녀가 정말 팔찌의 주인이 맞을까? 만약 실패한다면 이 마을은 혼란에 빠질 거야. 수많은 시선이 한 사람에게 쏠려 있었다. 바로 수진. 수진은 제단 앞에 서서 떨리는 손을 모았다. 심장이 쿵쾅거리며 귀를 때렸다. 괜찮아. 난 할 수 있어. 박 교수는 그녀의 곁에서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수진아, 오늘은 네가 네 자신을 증명하는 날이다. 두려움을 억누르지 말고 그것마저 받아들여. 그러면 팔찌가 너의 진심에 반응할 것이다. 그 말은 위로였지만 동시에 무거운 책임을 일깨웠다. 드디어 시험이 시작되었다. 제단 위의 문양이 은은히 빛나더니 사방에서 돌기둥이 솟아올랐다. 기둥 사이로 휘몰아치는 바람과 불꽃이 만들어내는 미궁이 형성되었다. 시험관은 차갑게 선언했다. 계승자여, 네가 가진 힘으로 이 미궁을 통과하고 중심에 있는 빛의 구슬을 꺼내와라. 단, 도중에 시험을 감시하는 그림자의 수호자들을 견뎌내야 한다. 웅성거림이 번졌다. 그림자의 수호자라니 몇 년 전에도 그 때문에 한 계승자가 실패했지. 수진의 눈빛이 흔들렸다. 하지만 그녀는 곧 호흡을 고르며 제단 안으로 발을 내디뎠다. 처음은 순조로웠다. 바람의 벽을 팔찌의 빛으로 가르고 불꽃의 길을 조심스레 지나쳤다. 그녀의 몸은 훈련 때보다 훨씬 가벼웠다. 괜찮아. 지금까지 해온 대로 하면 돼. 그러나 그 순간 어둠 속에서 낮게 울리는 소리가 들렸다. 후, 과연 네가 진짜 계승자일까? 수지는 멈칫하며 주위를 둘러보았다. 안개 속에서 또렷하게 드러난 건 동호였다. 동호, 여긴 왜 시험은 네가 혼자 싸워야 한다고 했지 않았나? 하지만 네가 성공하는 걸 가만히 두고 볼 수는 없어. 그의 입가에는 비웃음이 번졌다. 마을은 진실을 알아야 해. 네가 허상이라는 걸. 말이 끝나자 그의 손끝에서 검은 기운이 퍼져나갔다. 미궁의 그림자가 뒤틀리며 수호자들이 더욱 거세게 움직였다. 수지는 눈을 크게 뜨며 팔찌를 움켜쥐었다. 네가 방해하고 있었구나. 수호자들이 몰려왔다. 거대한 그림자 늑대들이 울부짖으며 길을 막았다. 불꽃은 더 격렬해졌다. 바람은 칼날처럼 날카로워졌다. 수지는 떨리는 숨을 몰아쉬며 팔찌의 빛을 끌어냈다. 하지만 동호가 힘을 덧붙일 때마다 그림자의 기세는 더 강해졌다. 너 따위가 계승자라니. 우습지 않나. 동호의 목소리가 메아리 쳤다. 결국 이 시험에서 쓰러져 마을은 진짜 계승자를 기다리게 될 거다. 그때 멀리서 들려온 목소리. 수진아, 흔들리지 마.
그건 준서였다. 그는 재단 밖에서 두 손을 모아 힘을 보냈. 직접 들어올 순 없었지만 그의 기운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수진의 눈빛이 다시 맑아졌다. 그래, 난 혼자가 아니야. 발찌가 빛을 강하게 발산했다. 그림자의 늑대들이 하나둘씩 휘청이며 사라졌다. 동호의 얼굴이 굳어졌다. 말도 안 돼. 네가 이 정도 힘을 수지는 흔들리지 않는 목소리로 말했다. 내 힘은 혼자만에게 아니야. 나를 믿어주는 사람들, 함께하는 이들의 마음이 나를 지탱해. 그리고 마지막으로 팔찌를 높이 들어 올렸다. 눈부신 빛이 미궁 전체를 휩쓸었다. 불꽃은 잦아들고 바람은 고요해졌으며 그림자의 수호자들은 사라졌다. 중심부에 고요히 떠있는 빛의 구슬이 그녀의 손으로 내려왔다. 광장은 침묵에 잠겼다. 곧이어 환호성이 터져 나왔다. 해냈다. 그녀가 계승자다. 박 교수는 눈가가 젖은 채로 고개를 끄덕였다. 수진아, 드디어 너 스스로 증명했구나. 하지만 그 순간 동호는 뒤에서 이를 악물며 속삭였다. 이걸로 끝났다고 생각하지 마라. 진짜 시험은 이제부터다. 그리고 수진은 구슬을 두 손에 감싸쥐며 속으로 다짐했다. 그래, 오늘은 시작일 뿐이야. 이제 더 큰 어둠이 다가오겠지. 하지만 난 무너지지 않아. 반드시 지켜내리라. 재단 위에 선 그녀의 모습은 더 이상 흔들리는 소녀가 아니었다. 빛의 주인으로서 앞으로 다가올 운명을 마주할 준비가 된 계승자였다. 광장은 여전히 환호와 열기로 가득 차 있었다. 사람들의 눈빛에는 놀라움과 경애가 뒤섞여 있었고 아이들은 수진의 이름을 외치며 손을 흔들었다. 오랫동안 마을에 내려오던 전설 속의 주인공이 눈앞에서 살아 움직이는 듯했기 때문이다. 그녀가 해냈다. 진짜 계승자가 나타났다. 수진은 두 손에 빛의 구슬을 꼭 쥔 채 그 소리에 둘러싸였다.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는 설명할 수 없는 무거움이 남아 있었다. 구슬의 온기와 함께 전해지는 보이지 않는 무언가의 책임. 박 교수는 조용히 그녀 곁으로 다가왔다. 수진아, 넌 이제 더 이상 숨을 수 없어. 네가 가진 힘은 단순한 증거가 아니라 이 마을과 더 큰 세상 전체가 주목할 상징이 될 거야. 그의 목소리는 따뜻했지만 동시에 냉정했다. 수진은 잠시 고개를 숙였다. 제가 과연 감당할 수 있을까요? 방금도 동호가 그림자를 조종했는데 앞으로는 더 큰 위험이 올지도 모르잖아요. 교수의 눈빛이 날카로워졌. 맞다. 네, 승리는 분명한 증명이지만 동시에 그들에게 도전장을 내민 것이기도 하다. 동호만이 아니라 어둠의 세력 전체가 널 주시하기 시작했을 거다. 그 순간 광장 구석에서 억눌린 분노가 터져나왔다. 이건 조작이야. 사람들이 놀라 고개를 돌렸다. 동호였다. 얼굴은 창백했지만 눈빛은 여전히 불타고 있었다. 그녀가 성공한 건 우연일 뿐이야. 팔찌와 구슬이 반응한 건 단지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사람들 사이에 다시 웅성거림이 일었다. 박 교수는 동호를 똑바로 응시했다. 아직도 부정할 셈인가? 동호야, 네 눈으로 똑똑히 보지 않았느냐? 그러나 동호는 굴하지 않았다. 내가 끝까지 밝히겠다. 그녀가 진짜인지 아니면 허상인지. 그의 목소리는 광장 위를 날카롭게 가르며 사람들의 마음속에 또 다른 불안의 씨앗을 심어주었다. 수지는 가만히 숨을 고르며 동호를 바라보았다. 저 사람 왜 저렇게까지 집착하는 걸까? 단순히 계승자의 자리를 원해서 아니면 그 뒤에 또 다른 이유가 있는 걸까? 그녀의 의문은 곧 더 큰 불안을 낳았다. 바로 그때 하늘 위에서 묵직한 울음소리 같은 것이 들려왔다. 사람들은 놀라 고개를 들어 올렸다. 먹구름이 순식간에 광장을 뒤덮으며 햇빛을 가렸다. 아이들이 울음을 터뜨렸고 노인들은 기도하듯 두 손을 모았다. 이건 징조야. 시험은 끝났지만 어둠이 아직 물러가지 않았어. 박 교수의 얼굴도 굳어졌다. 역시 시작이군. 수지는 그의 표정을 보며 불안하게 물었다. 교수님, 이건 무슨 뜻이에요? 빛의 계승자가 드러나는 순간
어둠 또한 그의 맞설 힘을 보내온다. 네가 구슬을 손에 넣은 건 축복이자 동시에 전쟁의 신호탄이다. 그 말은 마치 비수처럼 수진의 가슴에 꽂혔다. 환호 속에서 느낀 기쁨은 순식간에 사라지고 무거운 그림자가 그녀의 어깨를 짓눌렀다. 시험이 끝난 뒤 마을 어른들이 모여 긴급히 회의를 열었다. 수지는 분명 계승자의 징표를 보였다. 그러나 동호의 주장도 무시할 수 없다. 우리가 보호해야 할까? 아니면 더 엄격히 검증해야 할까? 논쟁은 뜨거웠다. 어떤 이는 수진을 지켜야 한다고 했고, 또 다른 이는 그녀가 위험을 끌어들일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 모든 소리를 밖에서 들으며 수진은 주먹을 꽉 쥐었다. 내가 약해서는 안 돼. 그렇지 않으면 모두가 나 때문에 위험에 빠질 거야. 가마우제. 그날 밤 수지는 혼자 재단을 다시 찾았다. 달빛이 희미하게 내리쬐는 가운데 그녀는 구슬을 꺼내 들었다. 구슬은 여전히 따뜻했지만 그 속에서 낮게 울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선택받은 자여, 이제 너는 길목에 서 있다. 네가 앞으로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세상은 빛으로 물들 수도 어둠에 잠길 수도 있다. 수지는 놀라며 눈을 크게 떴다. 누구죠? 제 안에서 들려오는 목소리인가요? 그러나 대답은 없었다. 오직 구슬의 떨림만이 그녀의 손바닥을 자극했다. 한편 동호는 어둠 속에서 누군가와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그녀가 힘을 얻었다. 하지만 아직 미숙해. 지금이야말로 흔들 수 있는 기회다. 낮게 울리는 목소리가 대답했다. 계속 지켜봐라. 빛은 언제나 어둠을 불러들이는 법. 그녀가 빛을 밝힐수록 우리에게는 더 큰 힘이 모일 것이다. 동호의 입가에 불길한 미소가 번졌다. 그렇다면 내가 계승자가 될 날도 머지 않았군. 다음 날 아침 수지는 광장에서 다시 사람들 앞에 섰다. 박 교수와 준서가 그녀 곁을 지켰지만 시선들은 여전히 엇갈렸다. 어떤 이들은 존경과 기대를 담았, 또 어떤 이들은 의심과 두려움을 감추지 못했다. 수지는 그 모든 시선을 담담히 받아내며 입을 열었다. 저는 아직 부족합니다. 하지만 제가 가진 힘으로 이 마을을 지키겠습니다. 두려움 속에 도망치지 않겠습니다. 제 존재가 혼란을 불러온다면 그 혼란을 제가 끝내겠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다. 아이들의 눈빛이 반짝였고 몇몇 어른들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나 동호는 여전히 뒤에서 속삭였다. 말은 잘하네. 하지만 네 진심이 끝까지 변하지 않을지는 지켜보자고. 그날 밤 박 교수는 수진에게 조용히 말해. 수진아, 이제부터는 진짜 시작이다. 네가 빛의 길을 가려 한다면 더 큰 시련 과정이 기다리고 있을 거야. 하지만 기억해라. 넌 혼자가 아니야. 수진은 교수의 눈을 바라보며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난 더 이상 도망치지 않아. 설령 어둠이 몰려와도 반드시 버티고 나아갈 거야. 그리고 그녀는 처음으로 계승자의 이름에 걸맞은 눈빛을 가졌다. 가을이 깊어갈수록 마을을 감싸던 공기는 묘하게 무거워졌다. 수진이 시험에서 두각을 드러내고 이름을 알린 이유. 표면적으로는 축하와 환영이 이어졌으나 그 이면에서는 서늘한 균열이 스며들기 시작했다. 사람들의 눈빛은 점점 미묘하게 바뀌었고 작은 소문들이 마치 바람결처럼 퍼져나갔다. 저 아이, 혹시 너무 특별한 힘을 가진 게 아닐까? 박 교수가 왜 그렇게 수진만 감싸는지 알 수가 없어. 뭔가 숨기고 있는 게 분명해. 이런 속삭임은 주로 어둠이 내려앉은 밤 대문을 닫은 집안에서 흘러나왔다. 그러나 그 속삭임은 결국 담장을 넘어 우물가에서, 장터에서, 아이들의 놀이터에서까지 번져갔다. 축하의 미소 뒤에는 알 수 없는 의심과 두려움이 교차하고 있었다. 그 불안의 씨앗을 교묘하게 키워낸 사람이 바로 동호였다. 그는 노골적으로 움직이지 않았지만 사람들의 불안을 건드리며 그 마음을 뒤흔드는 법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 시장 한편에서 혹은 술집에서 그는 은근히 말을 흘렸다.
박 교수가 왜 굳이 외부에서 온 아이를 키워내려 하는지 생각해 본 적 있어요. 우리 마을엔 훌륭한 아이들이 많은데 왜 꼭 수진이어야 할까요? 그 말은 의도적으로 조심스럽게 던져졌. 하지만 그 조심스러움이 오히려 사람들의 의혹을 자극했다. 마치 큰 비밀이 숨어 있다는 듯한 뉘앙스였다. 수지는 처음엔 그런 시선을 눈치채지 못했다. 그녀는 박 교수와 함께 더 깊은 지식을 배우며 성장하고 있었고, 새로운 가능성에 흥분하고 있었다. 준서와의 교류도 조금씩 늘어나며 그녀는 처음으로 자신이 혼자가 아니라는 안도감을 느끼기 시작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주변에서 느껴지는 차가운 공기와 조심스러운 침묵이 그녀를 옥죄기 시작했다. 어느 날 밤, 수지는 연습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동호와 마주쳤다. 그는 어둠 속에서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 길을 막아서. 수진. 그의 목소리는 묘하게 젖어 있었다. 넌 스스로가 특별하다고 생각하지. 수지는 잠시 망설였지만 곧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저는 그저 노력할 뿐이에요. 노력 동호는 비웃듯 웃으며 눈을 좁혔다. 네가 가진 힘은 네 노력만으로 얻어진 게 아니야. 네가 뭔가 감추고 있다는 걸. 다른 사람들도 이제 조금씩 알기 시작했어. 그의 말은 칼처럼 날카롭게 파고들었다. 수지는 가슴이 조여오는 것을 느꼈다. 하지만 동시에 그녀의 눈 속에 꺼지지 않는 불꽃이 타올랐다. 설령 그렇다 해도 제 길은 제가 선택해요. 동호 씨가 뭐라 하든 그건 제 몫이에요. 그 순간 동호의 눈빛이 번쩍였다. 그 속에는 단순한 질투를 넘어선 어둡고시면 같은 무언가가 담겨 있었다. 좋아. 그렇다면 네가 선택한 길 끝에서 어떤 대가를 치를지 두고 보자. 그는 그렇게 말하며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남겨진 수지는 서늘한 바람을 맞으며 잠시 숨을 고르다가 손목에 감긴 팔찌를 꽉 움켜쥐었다. 차가운 금속의 감촉은 그녀에게 알 수 없는 힘과 동시에 무거운 운명을 상기시켰다. 며칠 후 마을 회관에서는 작은 모임이 열렸다. 표면적으로는 수확을 기념하는 자리였지만 분위기는 이전과 달랐다. 사람들의 시선은 은근히 수진을 향했고 일부는 대놓고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 그때 동호가 앞으로 나섰다. 그는 사람들 앞에서 잔잔하지만 힘있는 목소리로 말했다. 우린 모두 이 마을을 지켜온 가족과도 같은 존재입니다. 그런데 요즘 들어 낯선 기운이 이곳을 흔들고 있어요. 어떤 이가 우리와는 다른 힘을 품고 우리 전통과 조화를 깨뜨리려 한다면 그것이 과연 옳은 일일까요? 그 말은 노골적으로 수진을 겨냥하지 않았지만 그 자리에 있던 누구도 오해하지 않았다. 웅성거림이 일었다. 사람들의 불안한 눈빛이 수진을 향해 모여들었다. 박 교수가 자리에서 일어나 목소리를 높였다. 동호, 그만하게. 네가 말하는 힘은 마을의 조화를 깨뜨리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주는 거다.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건 낯선 힘이 아니라 그 힘을 거부하는 우리의 마음이야. 그러나 그 말에도 분위기는 쉽게 가라앉지 않았다. 사람들의 마음은 이미 흔들렸고 균열은 점점 벌어지고 있었다. 그날 밤 수지는 창밖을 바라보다가 처음으로 스스로에게 물었다. 나는 정말 이곳에 속해 있는 걸까? 내가 지닌 이 힘은 모두에게 축복일까? 아니면 저주일까? 어둠은 점점 짙어져 갔고 그 속에서 동호의 기운은 날로 강해졌다. 그의 그림자는 마을의 구석구석에 스며들며 사람들의 마음속 두려움을 먹고 자라는 듯했다. 그리고 마침내 작은 사건이 터졌다. 누군가가 우물 근처에서 이상한 기운을 목격했다고 소문이 난 것이다. 사람들은 곧장 그것을 수진과 연결시켰다. 그 아이가 무언가 불러낸 게 틀림없어. 저 팔찌 때문일 거야. 증거는 없었지만 이미 의심은 사실처럼 굳어졌다. 수지는 자신을 향해 몰려드는 차가운 시선 속에서 점점 고립되어 갔다. 그러나 그녀의 눈 속에는 여전히 꺼지지 않는 불빛이 있었다. 그것은 두려움과 혼란 속에서도 꺾이지 않는 결심이었다. 나는 도망치지 않을 거야. 설령 모두가 등을 돌린다 해도, 그리고 그 결심은 다가올 더 거대한 폭풍의 전조였다. 밤하늘은 먹구름으로 뒤덮여 달빛조차 삼켜버린 듯 어두웠다.
마을 한가운데 오래된 우물 근처에서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었다. 낮부터 번져온 소문, 이 오늘 밤 진실이 드러난다. 한든 모두의 불안을 자극했고 결국 마을은 숨죽여 긴장에 휩싸였다. 그 중심에 서 있는 이는 다름 아닌 수진이었다. 그녀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지만 손끝은 차갑게 얼어붙어 있었다. 반대편에는 동호가 서 있었다. 어둠이 그를 감싸듯 흘러내리고 있었고 그의 얼굴에는 승리를 확신하는 듯한 비웃음이 떠올라 있었다. 이제 끝내자. 수진, 동호의 목소리는 낮고 날카로웠다. 네가 가진 힘, 네가 감추려 했던 진실 모두 여기서 드러나야 해. 사람들이 더 이상 너에게 속을 순 없어. 수진은 잠시 숨을 고른 뒤 강하게 대답했다. 나는 속인 적 없어. 나는 단지 이 힘을 두려움이 아닌 희망으로 만들고 싶었을 뿐이야. 그 순간 군중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일었다. 희망이라면서 우물을 뒤흔들고 밤마다 기이한 빛을 불러온 게 네가 아니란 말이냐. 박 교수도 이제 아무 소용없어. 다 동호 말이 맞아. 동호는 그 목소리를 등에 업고 더욱 당당히 앞으로 걸어 나왔다. 그의 그림자가 우물가에 들이우자 물결이 갑자기 출렁이며 검은 빛을 토해냈. 보아라. 이 힘이야말로 그녀가 불러온 재앙이다. 동호의 손끝이 우물을 가리키자 뿌연 연기 같은 기운이 퍼져나왔다. 사람들은 겁에 질려 뒷걸음질 쳤다. 하지만 수지는 눈을 감고 손목에 팔찌를 움켜쥐었다. 아니야. 저건 내가 불러낸 게 아니야. 동호, 그건 네 힘이지. 네가 두려움으로 사람들을 조종하고 있어. 순간 동호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그러나 곧 다시 웃음을 지으며 말했다. 좋아. 그렇다면 증명해보아라. 네가 진정 마을을 지킬 수 있다는 걸. 아니면 네가 괴물이라는 걸. 그와 동시에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다. 동호의 발밑에서 검은 그림자가 기어나오듯 퍼져나갔고 사람들의 다리를 휘감으며 그들을 주저앉혔다. 아이들이 울부짖었고 어른들은 두려움에 아무 말도 못했다. 수지는 두 손을 모아 가슴 앞에 세웠다. 그녀의 팔찌가 은빛으로 빛나기 시작했다. 그 빛은 점점 강해져 어둠과 부딪히며 섬광을 터뜨렸다. 그만해. 동호, 이건 네가 원하는 복수가 아니야. 넌 스스로 어둠에 먹히고 있어. 하동우가 차갑게 웃었다. 복수 아니지. 이건 내 권리야. 내 힘을 무시하고 나를 밀어낸 모두에게 보여줄 거야. 수진, 넌 그저 내 길을 방해하는 존재일 뿐이야. 그는 손을 들어 올리며 그림자를 휘몰아쳤다. 검은 파도가 수진을 향해 달려들었다. 순간 수진은 눈을 크게 뜨고 팔찌에 온 힘을 쏟았다. 눈부신 빗줄기가 하늘을 가르며 쏟아져 나왔고 어둠과 정면으로 부딪혔다. 광기가 먹먹할 만큼 큰 폭발음이 울려 퍼졌다. 땅이 흔들려 사람들은 모두 비명을 지르며 몸을 낮췄다. 빛과 어둠이 충돌하는 그 한가운데 수진과 동호는 서로를 노려보았다. 너는 결국 지게 될 거야. 동호의 목소리는 분노와 집착으로 뒤섞여 있었다. 아니, 내가 아니라 네가 지는 거야. 왜냐면 넌 혼자니까. 수진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그때 군중 속에서 준서가 외쳤다. 수진아, 넌 혼자가 아니야. 박 교수도 두 손을 들어 기운을 보탰다. 마을의 희망은 두려움이 아니라 용기 속에 있다. 수진, 네가 그 증거다. 그들의 외침이 힘이 되어 수진에게 흘러들었. 은빛 팔찌가 더욱 강하게 빛났고 마치 마을 사람들의 마음이 그 안에 모이는 듯했다. 반대로 동호의 그림자는 흔들리기 시작했다. 그의 얼굴이 일그러지고 두 눈이 광기로 빛났다. 안 돼. 너희는 모두 내 것이 되어야 해. 그가 마지막 힘을 끌어올려 어둠을 폭발시키려는 순간 수지는 온몸에 힘을 모아 팔찌를 지켜들었다. 이제 끝이야. 빛과 어둠이 마지막으로 부딪혔. 거대한 성광이 터져나오며 마을 전체가
흰빛에 휩싸였다. 사람들은 눈을 감고 손으로 얼굴을 가렸다. 그리고 모든 것이 고요해졌다. 빛이 잦아들었을 때 우물가에 서 있는 것은 수진뿐이었다. 그녀의 숨은 가쁘게 몰아쉬고 있었지만 눈빛은 살아있었다. 반면 동호는 그 자리에서 쓰러져 있었다. 그의 그림자는 사라지고 마치 껍질만 남은 듯 무력해져 있었다. 사람들은 침묵했다. 누구도 쉽게 말을 꺼내지 못했다. 그러나 곧 한 아이가 조심스럽게 수진에게 다가와 속삭였다. 누나, 고마워요. 그 작은 목소리가 마을을 울렸다. 사람들은 하나둘 고개를 끄덕이며 수진을 바라보았다. 그들의 눈빛 속엔 여전히 두려움이 남아 있었지만 동시에 새로운 희망도 깃들어 있었다. 수진은 힘겹게 미소를 지었다. 이건 끝이 아니야. 이제부터가 시작이야. 우리가 어떤 마을이 될지 그건 우리 모두에게 달려있어. 그 말은 밤하늘을 뚫고 울려 퍼졌다. 먹구름은 조금씩 걷히기 시작했고 은은한 달빛이 마을 위로 내려앉았다. 그러나 그 빛 너머 어딘가에 남아있는 어둠의 기운이 여전히 꿈틀거리고 있었다. 그리고 그것은 다가올 또 다른 시련을 예고하고 있었다. 마을을 덮고 있던 먹구름이 걷히고 은은한 달빛이 다시 비추었을 때 사람들은 모두 안도의 숨을 내쉬었다. 동호가 쓰러지고 어둠의 기운이 사라졌다고 생각한 그 순간 마을은 잠시 평온을 되찾은 듯 보였다. 아이들은 울음을 멈추고 어른들은 서로를 부둥켜 안으며 살아남은 것을 감사했다. 그러나 수진의 마음은 무겁게 내려앉아 있었다. 그녀는 여전히 팔찌를 꽉 쥔 채였다. 은빛이 조금씩 희미해졌지만 그 안에 남아있는 미묘한 떨림은 사라지지 않았다. 마치 팔찌가 경고라도 하듯 아직 끝나지 않았음을 속삭이고 있는 듯 했다. 박 교수가 다가와 그녀의 어깨를 붙잡았. 수진아, 넌 해냈어. 마을을 지켜낸 거야. 수진은 힘겹게 고개를 끄덕였지만 입술은 굳게 닫혀 있었다. 그녀의 시선은 쓰러진 동호에게 머물러 있었다. 동호는 여전히 미약한 숨을 내쉬고 있었고 그의 눈동자는 희미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 순간 준서가 다가와 조용히 말했다. 저 사람 그대로 두어도 괜찮을까요? 뭔가 불길한데요. 사람들 역시 동호를 바라보며 수군거렸다. 저자가 다시 깨어나면 어떡하지? 아예 마을에서 쫓아내야 해. 아니, 더 위험해지기 전에 끝내야 한다는 말도 있어. 수지는 그 말에 숨이 멎을 듯했다. 끝내야 한다는 말. 그것은 곧 동호의 생명을 끊으라는 뜻이었다. 그녀는 결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았다. 동호는 분명 어둠에 잠식되었지만 동시에 어딘가에 아직 구원의 가능성이 남아있다고 믿고 있었다. 아니에요. 수지는 단호히 말했다. 그를 쫓아내거나 해치우면 우리도 똑같아질 거예요. 우리가 두려움에 휘둘리면 동호가 원하는 대로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잠시 침묵했지만 불안과 분노는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그때 갑자기 땅이 미세하게 흔들리기 시작했다. 모두가 놀라 주위를 둘러보았지만 원인을 알 수 없었다. 동호의 몸에서 희미한 어둠의 기운이 다시 피어오르는 것이 눈에 들어왔을 때 사람들은 비명을 질렀다. 저기 봐. 아직 끝나지 않았어. 악령이 되살아나는 거야. 동호의 몸이 꿈틀거리며 그의 입술이 서서히 열렸다. 낮고 기괴한 목소리가 흘러나왔. 너희가 날 버렸지. 수지는 한 걸음 앞으로 나섰다. 동호, 제발 그만해. 아직 돌아올 수 있어. 하지만 동호의 눈빛은 더 이상 인간의 것이 아니었다. 검게 물든 눈동자 속에는 증오와 절망만이 남아있었다. 돌아간다고 이제 길은 없어. 너도 곧 알게 될 거야. 수진, 이 마을은, 이 세상은 결국 어둠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어. 순간 그의 몸에서 검은 기운이 폭발하듯 솟구쳤다. 사람들은 뒤로 나자빠졌고 우물에서 다시 한번 불길한 소용돌이가 피어올랐다. 이번에는 이전과 달랐다. 단순한 어둠이 아니라
땅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 깨어나는 듯한 울림이 번져나갔다. 준서가 이를 악물며 외쳤다. 이건 동호 혼자의 힘이 아니야. 뭔가 다른 게 깨어나고 있어. 박 교수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설마 우물이 단순한 전설이 아니었단 말인가. 오래전 봉인된 존재가. 그 순간 우물 속에서 낮고 울리는 목소리가 퍼졌. 드디어 봉인이 약해졌구나. 사람들은 공포에 질려 도망치려 했지만 우물을 둘러싼 검은 기운이 벽처럼 막아섰다. 이제는 누구도 도망칠 수 없었다. 수지는 두 손을 떨며 팔찌를 움켜쥐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다르다는 것을 직감했다. 그녀 혼자만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거대한 어둠이 깨어나고 있었다. 동호는 비틀거리며 일어나더니 광기에 찬 웃음을 터뜨렸다. 봤지? 이제 내가 선택받은 거야. 이 힘이야말로 내 운명이야. 이제 끝이야. 빛과 어둠이 마지막으로 부딪혔다. 거대한 섬광이 터져나오며 마을 전체가 흰빛에 휩싸였다. 사람들은 눈을 감고 손으로 얼굴을 가렸다. 그리고 모든 것이 고요해졌다. 빛이 잦아들었을 때 우물가에 서 있는 것은 수진뿐이었다. 그녀의 숨은 가쁘게 몰아쉬고 있었지만 눈빛은 살아있었다. 반면 동호는 그 자리에서 쓰러져 있었다. 그의 그림자는 사라지고 마치 껍질만 남은 듯 무력해져 있었다. 사람들은 침묵했다. 누구도 쉽게 말을 꺼내지 못했다. 그러나 곧 한 아이가 조심스럽게 수진에게 다가와 속삭였다. 누나, 고마워요. 그 작은 목소리가 마을을 울렸다. 사람들은 하나둘 고개를 끄덕이며 수진을 바라보았다. 그들의 눈빛 속엔 여전히 두려움이 남아 있었지만 동시에 새로운 희망도 깃들어 있었다. 수진은 힘겹게 미소를 지었다. 이건 끝이 아니야. 이제부터가 시작이야. 우리가 어떤 마을이 될지. 그건 우리 모두에게 달려있어. 그 빛이 어둠을 찢어내듯 번져나가자 우물 속의 목소리가 분노에 찬 비명을 질렀다. 감히 다시 날 막으려 하느냐. 밤하늘이 울리고 마을은 전쟁터로 변했다. 수진과 동호 그리고 깨어난 어둠의 힘이 충돌하는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그리고 사람들은 알았다. 오늘 밤이야말로 진정한 악몽의 시작이라는 것을. 하늘은 갑자기 갈라지듯 붉게 물들고 마을 전체가 거대한 그림자 속에 잠겼다. 달빛은 사라지고 대신 우물에서 피어오르는 검은 기운이 대지를 뒤덮었다. 사람들은 절규하며 사방으로 흩어졌지만 어둠은 그들을 가둔 듯 벗어나지 못하게 했다. 동호의 몸은 이미 반쯤 괴물로 변해 있었다. 그의 팔은 검은 비늘 같은 흔적이 뒤덮였고 눈동자는 붉은 불길로 번뜩였다. 그는 비틀거리며 웃음을 터뜨렸다. 이제 알겠지. 나는 선택받은 자야. 너희가 날 버린 대가를 치르게 될 거야. 그의 목소리는 이미 인간의 것이 아니었다. 공포와 증오가 뒤섞인 소리였다. 수지는 팔찌를 움켜쥐고 동호를 바라보았다. 손바닥은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지만 그녀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다. 준서가 그녀 곁으로 달려와 외쳤다. 수진아, 혼자서 맞서면 안 돼. 저건 네 힘만으로는 감당할 수 없어. 그러나 수진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 지금 물러서면 마을도 모두도 끝이야. 반드시 막아야 해. 박 교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덧붙였다. 팔찌의 힘은 분명 네 안에서 살아 숨쉬고 있어. 하지만 기억해라. 수진아, 그 힘은 선택을 요구한다. 빛을 택하느냐, 어둠에 삼켜지느냐. 그 순간 내 영혼이 시험받을 것이다. 수지는 숨을 고르며 눈을 감았다. 그녀의 기억 속에 엄마의 따뜻한 미소가 스쳐 지나갔다. 자신에게 남은 마지막 조각의 사랑, 그리고 그 사랑이 가르쳐준 희망이라는 단어. 저는 끝까지 빛을 선택할 거예요. 팔찌가 강렬한 은빛을 뿜어내며 수진의 전신을 감쌌다. 마치 갑옷처럼 그녀의 몸을 보호했고 머리카락조차 빛을 품은 듯 흩날렸다. 동호가 그 장면을 보며 포효했다. 가식적인 희망 따위. 그 빛은
곧 꺼질 거다. 그는 어둠의 힘을 휘둘러 땅을 갈라지게 했다. 균열 사이에서 검은 손들이 튀어나와 사람들을 붙잡으려 했다. 아이들이 울부짖었고 어른들이 몸을 던져 막으려 했지만 역부족이었다. 수지는 망설임 없이 달려나갔다. 그녀가 손을 뻗자 은빛이 흘러나와 검은 손들을 하나하나 잘라냈다. 그 순간 사람들은 눈앞에서 펼쳐진 장면을 보고 탄성을 터뜨렸다. 저게 수진이야. 저 아이가 우리를 지키고 있어. 그러나 동우는 더욱 미쳐갔다. 그는 검은 기운을 한데 모아 거대한 창을 만들더니 수진을 향해 날렸다. 번쩍이는 어둠의 창은 하늘을 찢으며 날아왔다. 준서가 비명을 지르며 몸을 던졌지만 수진은 그보다 빠르게 손을 들어올렸다. 은빛의 장막이 펼쳐지며 창을 막아냈다. 거대한 폭발이 일어나며 흙먼지가 하늘을 가득 메웠다. 그 충격 속에서 수진의 귓가에 동호의 속삭임이 울렸다. 넌 결국 날 막을 수 없어. 넌 나처럼 혼자가 될 거야. 그리고 마지막에는 너도 어둠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 수진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동호, 왜 그렇게까지 미움에 사로잡힌 거야? 너희 모두가 날 버렸으니까 너까지 나를 배신했잖아. 그의 울부짖음은 단순한 증오가 아니었다. 버림받은 아이의 절규이자 외로움에 잠식된 영혼의 고통이었다. 수지는 순간 주저했다. 저 깊은 어둠 속에서 여전히 사람으로서의 동호가 울고 있는 듯 했기 때문이다. 박 교수가 절박하게 외쳤다. 망설이지 마라. 수진아, 그 틈을 주면 어둠이 더 깊이 파고들 거다. 수지는 입술을 깨물었다. 정말로 동호를 끝내야만 하는 걸까? 아니면 그를 끌어안고 다시 끌어낼 수 있을까? 바로 그때 준서가 그녀 곁에 섰. 네가 어떤 선택을 하든 난 함께 할 거야. 하지만 기억해. 수진, 진짜 싸움은 동호를 쓰러뜨리는 게 아니라 그 안에 남아있는 인간성을 되찾는 거 아닐까. 수진은 준서의 말을 듣고 눈을 크게 떴다. 그 순간 팔찌가 더 강한 빛을 발했. 단순히 공격의 힘이 아닌 치유와 연결의 힘이 깨어나는 듯했. 그래, 난 동호를 버리지 않아. 끝까지 손을 내밀 거야. 그녀는 검은 기운 속으로 뛰어들었다. 은빛이 어둠을 뚫고 번져나가며 마치 빛과 그림자가 한데 얽혀 격렬히 춤추는 듯했다. 동호는 괴성을 지르며 그녀를 밀쳐내려 했지만 수지는 그의 손을 꽉 잡았. 동호, 네가 느끼는 고통 나도 알아. 하지만 넌 혼자가 아니야. 나도 여기 있어. 동호의 눈빛이 잠시 흔들렸다. 그러나 동시에 우물 속에서 또 다른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멍청한 것 희망은 허상이다. 손을 내밀수록 더 깊이 끌려갈 뿐이다. 그 목소리와 함께 동호의 몸이 다시 뒤틀렸다. 검은 가시들이 그의 팔에서 솟아나 수진의 팔을 찌르려 했다. 순간 준서가 몸을 던져 그녀를 감싸 안았다. 수진아, 절대 포기하지 마. 피가 튀었지만 준서는 끝까지 그녀의 손을 놓지 않았다. 수진은 눈물을 흘리며 외쳤다. 제발 돌아와줘. 동호 팔찌의 빛이 폭발적으로 퍼져나갔다. 마을 전체가 은빛에 잠겼고 잠시 동안 모든 소리가 사라졌다. 그리고 고요 속에서 수진은 마지막 선택을 느꼈다. 그를 끊어내어 모두를 구할 것인가? 아니면 끝까지 손을 잡아 위험을 무릅쓸 것인가? 그녀의 심장은 터질 듯 뛰었고 세상은 그녀의 대답을 기다리고 있었다. 하늘은 금이간 유리처럼 부서져 내릴 듯 흔들렸. 마을 위로 은빛과 검은 기운이 맞부딪히며 번개처럼 폭발했고 그 여파는 땅을 뒤흔들었다. 아이들이 울부짖고 어른들은 두려움 속에 서로를 부둥켜 안았다. 그러나 모두의 시선은 단 한 곳. 수진과 동호가 맞선 자리로 향해 있었다. 수진은 온 힘을 다해 그의 손을 붙잡고 있었. 은빛 팔찌는 불타오르듯 빛을 내뿜었고 동호의 몸을 휘감은 어둠과 치열하게 충돌했다. 검은 기운은 괴물처럼 날카로운 발톱을 드러내며
그녀를 찢으려 했지만 그녀는 물러서지 않았다. 동호, 제발. 수진의 목소리는 울부짖음이자 기도였다. 동호는 괴성을 지르며 몸부림쳤다. 그의 눈동자 속에서는 두 개의 존재가 싸우고 있었다. 하나는 징후와 어둠, 다른 하나는 여전히 남아있는 인간의 흔적. 순간적으로 그의 목소리가 갈라지듯 흘러나왔다. 나를 버리지 마. 하지만 죽여라. 수진의 가슴이 찢어지는 듯 아팠다. 그는 구원을 갈망하면서도 동시에 자신을 끝내달라고 절규하고 있었다. 박 교수는 멀리서 이를 지켜보다가 떨리는 목소리로 외쳤다. 수진아, 더는 지체할 시간이 없다. 만약 그를 끊어내지 못하면 마을 전체가 삼켜질 거다. 마을 사람들의 비명과 통곡이 뒤섞였다. 그들 모두는 구원을 바라면서도 수진의 선택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고 있었다. 그녀가 동호를 구하려 한다면 위험은 끝없이 이어질 수도 있었다. 준서가 그녀 곁에서 피투성이가 된 몸으로 속삭였다. 수진, 네가 어떤 결정을 하든 나는 믿어. 하지만 이건 너 혼자서만 내릴 수 있는 선택이야. 수진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다. 그녀는 어릴 적 동호와 함께 뛰놀던 기억을 떠올렸다. 그때 그는 누구보다 순수한 아이였. 하지만 세월과 상처가 그를 이렇게 만들었다. 동호, 넌 여전히 내 친구야. 그녀가 더 깊이 빛을 불러내자 팔찌에서 뿜어진 은빛은 곧장 동호의 가슴으로 스며들었다. 어둠은 괴로움에 몸부림쳤고 동호의 비명은 하늘을 찢었다. 그만둬. 나를 구하지 마. 차라리 끝내버려. 수진의 손이 떨렸다. 이 싸움의 결말은 단순히 이기고 지는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한 영혼을 끊어내느냐 아니면 끝까지 붙잡느냐의 문제였다. 그녀가 동호를 구하려 한다면 그 어둠은 그녀까지 삼켜버릴 수 있었다. 그 순간 팔찌가 말없는 목소리로 속삭였. 선택하라. 빛은 희생을 요구한다. 수지는 숨을 고르며 속으로 대답했다. 그렇다면 내 생명을 걸어서라도. 순간 그녀의 전신에서 눈부신 빛이 폭발했다. 그것은 단순한 공격이 아니었다. 자기 자신을 태워 어둠을 정화하는 힘. 빛은 동호의 몸을 감싸고 그의 괴물 같은 형상을 하나하나 벗겨내기 시작했다. 동호는 고통스러운 비명을 질렀다. 그러나 동시에 그의 눈동자 속에서 붉은 불길이 사라지고 소년 시절의 맑은 눈빛이 드러났다. 수진. 왜, 너 혼자가 아니야. 끝까지 내가 함께 할 거야. 눈물이 그녀의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빛의 힘은 그녀의 몸을 잠식하기 시작했다. 그녀의 손가락 끝이 서서히 사라지며 은빛 가루로 흩날렸. 준서가 비명을 질렀. 수진아, 안 돼. 네가 사라지고 있어. 박 교수도 절규했다. 멈춰라. 그 힘은 네 생명까지 불태운다. 하지만 수진은 미소를 지었다. 이게 나의 선택이에요. 이 마을도 동호도 모두 지켜내기 위해서라면. 동호의 몸에서 어둠이 완전히 빠져나가며 그는 무릎을 꿇었다. 그러나 동시에 수진의 몸은 반투명하게 변해갔다. 동호는 흐릿해져가는 그녀를 붙잡으며 울부짖었다. 안 돼. 넌 날 구했는데 왜 네가 사라져야 해. 수진은 그의 얼굴을 마지막으로 쓰다듬으며 속삭였다. 네가 다시 빛을 선택하면 돼. 그게 내가 바라는 전부야. 은빛의 파동이 하늘 끝까지 뻗어나갔다. 마을을 짓눌렀던 어둠은 산산조각 나며 사라졌고 하늘은 맑은 새벽빛으로 물들었다. 모든 것이 고요해졌을 때 사람들은 눈앞의 광경을 보고 숨을 죽였다. 동호는 인간의 모습으로 돌아와 무릎 꿇은 채 흐느끼고 있었지만 수지는 보이지 않았다. 그녀가 있던 자리에는 단지 은빛의 깃털 같은 가루만이 남아 바람에 흩날리고 있었다. 준서가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손을 땅에 짚었다. 수진아, 네가 왜? 마을 사람들 또한 고개를 숙였다. 그들의 구원자가 모두를 살리기 위해 스스로를 내던졌다는 사실에
누구도 쉽게 말을 꺼낼 수 없었다. 박 교수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중얼거렸다. 빛은 항상 대가를 요구한다. 수지는 그것을 받아들였구나. 동호는 흐느끼며 땅에 머리를 박았다. 나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지? 그녀가 날 구했는데 난 아무것도 해줄 수 없었어. 그의 울음소리는 온 마을에 울려 퍼졌다. 그것은 죄책감이자 새로 시작해야 할 삶의 무게였다. 그러나 하늘을 가르는 바람이 은은한 속삭임을 남겼다. 난 항상 너희와 함께 있어. 마치 수진의 목소리 같아. 마을 사람들은 눈을 들어 새벽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붉게 타오르던 어둠은 사라지고 여명은 새로운 하루를 약속하고 있었다. 새벽의 공기는 차갑고도 맑았다. 그러나 마을을 감싼 공기에는 설명할 수 없는 무게가 내려앉아 있었다. 은빛의 가루가 모두 흩어지고 난 자리에 서 있던 사람들은 여전히 움직이지 못했다. 그들은 승리를 목격했지만 동시에 가장 소중한 존재를 잃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있었다. 동호는 무릎을 꿇은 채 땅에 머리를 밟고 울고 있었다. 그의 어깨는 진동하듯 떨렸고 그의 눈물은 흙바닥에 스며들어 작은 진흙 웅덩이를 만들었다. 수진아, 왜 나 같은 놈 때문에 왜 너여야 했어? 그의 목소리는 갈라지고 거칠었지만 그 안에는 진심 어린 절규가 담겨 있었다. 준서는 주먹을 꽉 쥔 채로 고개를 들지 못했다. 그의 손에는 여전히 수진이 마지막까지 남긴 작은 깃털 가루가 묻어 있었다. 그는 그것을 놓지 못한 채 심장이 찢어질 듯한 고통을 느꼈. 네가 떠났다고 믿고 싶지 않아. 하지만 넌 우리 모두를 살린 거지. 박 교수는 한동안 눈을 감고 있었고 결국 무거운 목소리로 말했. 수지는 사라진 게 아니다. 그녀는 자신의 존재를 희생해 이 땅에 새로운 빛을 남겼다. 우리 모두에게 남긴 메시지를 잊어선 안 된다. 마을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들의 눈가에는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다. 어떤 이는 손을 모아 기도했고 어떤 이는 아이들을 끌어안은 채 흐느꼈다. 모두가 같은 감정을 공유하고 있었다. 슬픔과 동시에 새로운 길을 열어야 한다는 책임감. 며칠 후 마을 광장 한가운데 작은 제단이 세워졌다. 그 위에는 수진이 남긴 팔찌가 올려져 있었다. 은빛은 이제 더 이상 눈부시게 빛나지는 않았지만 여전히 따뜻한 기운을 발산하고 있었다. 그것은 마치 수진이 곁에서 지켜보고 있는 듯한 기운이었다. 동호는 제단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다. 그의 눈빛은 여전히 흐려 있었지만 그 안에는 새로운 각오가 깃들어 있었다. 수진, 넌 나를 끝내는 대신 구원했어. 그 대가로 네가 사라졌지. 이제부터는 내가 너를 대신해 살아갈 거야. 너의 선택이 헛되지 않도록. 박 교수가 다가와 그의 어깨에 손을 얹었. 그 죄책감에만 매여 있지 마라. 수진이 바란 건 네가 다시 어둠에 빠지는 게 아니라 빛을 따라 걷는 것이다. 동호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여전히 그 무게를 감당하기는 버거웠다. 그는 속으로 다짐했. 이제부터는 내 삶을 그녀를 위한 길로 바치겠다. 준서 역시 조용히 변하고 있었다. 그는 더 이상 단순한 소년이 아니었다. 수진과 함께 싸우며 지켜낸 것들, 그리고 그녀의 희생을 눈앞에서 본 순간 그는 책임을 느끼기 시작했다. 아이들을 돌보고 마을 사람들을 모아 새로운 규칙을 세우는 일에 앞장섰다. 이제는 우리가 지켜야 합니다. 더 이상 한 사람에게 모든 걸 짊어지게 해선 안 됩니다. 그의 목소리는 단단했고 마을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그의 말에 동의했다. 박 교수는 그 모습을 보며 속으로 미소를 지었다. 그래, 수진의 빛은 사라진 게 아니다. 그것은 너희 안에서 살아가고 있구나. 그러나 모든 것이 평온한 것만은 아니었다. 수진이 사라진 후 남겨진 틈은 마을 곳곳에서 느껴졌다. 어둠은 완전히 사라진 듯 보였지만 그 잔재는 여전히 그림자처럼 사람들의 마음에 도사리고 있었다. 어떤 이는 속삭였다. 정말 끝난 걸까? 혹시 동호 안에 남은 어둠이 다시 살아나는 건 아닐까? 동호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찢어졌다. 그는 어둠을 완전히 떨쳐냈다고 말할 수 없었다. 가끔씩 그는 여전히 안에서 꿈틀거리는 무언가를 느꼈다. 수진이 몸을 던져 막아낸 그 힘이 흔적처럼 남아 있었던 것이다. 만약 그게 다시 고개를 든다면 이번엔 내가 끝내겠다. 그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이번에는 수진 같은 희생을 만들지 않겠다고 결심한 듯했다. 재단 앞에서 열린 추모의식에서 마을 사람들은 모두 촛불을 들었다. 은빛 팔찌 주위로 작은 불빛들이 모여들자 그것은 마치 별빛이 땅 위로 내려앉은 듯한 풍경을 만들어냈다. 아이들이 수줍게 물었다. 아저씨, 수진 언니는 하늘에 있는 건가요? 동호는 잠시 말을 잃었지만 결국 고개를 들어 대답했다. 그래, 그녀는 지금도 우리를 지켜보고 있어. 우리가 빛을 잃지 않도록. 그 순간 아이들의 눈이 반짝였고 어른들은 묵묵히 눈물을 훔쳤다. 박 교수는 마지막으로 사람들에게 말했다. 이제부터는 우리 모두가 수진이 되어야 한다. 그녀의 희생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우리가 서로를 지키고 어둠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그녀의 빛은 영원히 살아남을 것이다. 그 말은 마을 전체에 울려 퍼졌다.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고 그 순간 각자의 가슴 속에서 작은 불빛이 피어나는 듯했다. 그러나 바로 그날 밤 동호는 이상한 꿈을 꾸었다. 은빛 빗살 속에서 수진이 나타났던 것이다. 그녀는 부드럽게 웃으며 말했다. 동호야, 넌 이제 홀로가 아니야. 내가 지켜준 건 네가 살아남으라는 게 아니라 네가 다시 빛을 전하라는 거야. 그의 눈가에 눈물이 고였다. 수진아, 난 아직도 네가 그립다. 하지만 약속할게. 너의 빛을 이어가겠다고. 그 순간 수진은 바람처럼 사라졌지만 그의 가슴 속에는 뜨겁게 빛나는 무언가가 남아 있었다. 그것은 죄책감이 아닌 새로운 사명감이었다. 그리고 마을은 조금씩 변해갔다. 사람들은 더 이상 어둠에 떨며 숨어 살지 않았다. 서로를 돕는 공동체로 다시 태어났다. 그 변화의 중심에는 보이지 않는 이름 하나가 있었다. 수진, 그녀의 이름은 이제 전설이 되었다. 아이들은 그녀를 영웅처럼 기억했고 어른들은 그녀의 희생을 마음에 새겼다. 그리고 모두가 알았다. 이 이야기는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 시작이라는 것을. 새벽 안개가 천천히 걷히며 마을 위로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었다. 그러나 그 아침은 어제와 달랐다. 사람들의 얼굴에는 깊은 상실과 동시에 묘한 결의가 깃들어 있었다. 수진이 떠난 자리. 그녀가 남긴 빛은 여전히 사람들의 가슴 속에서 불타오르고 있었다. 마을, 한복판, 재단 위에 올려진 은빛 팔찌는 이제 단순한 장식이 아니라 모두의 희망과 맹세의 상징이 되었다. 박 교수는 재단 앞에 서서 사람들을 향해 차분히 말했다. 우리는 큰 희생을 치렀습니다. 하지만 그 희생 덕분에 아직 살아있습니다. 이제부터는 단순히 생존하는 게 아니라 수진이 바랐던 세상을 만들어가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그녀에게 줄 수 있는 진정한 대답입니다.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여 눈가에 맺힌 눈물을 손등으로 닦아냈다. 모두가 알았다. 이 순간부터는 각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을. 동호는 재단을 바라보며 말없이 서 있었다. 그의 마음은 여전히 무겁고 어둠의 흔적이 가슴 깊은 곳에서 꿈틀거리고 있었다. 하지만 수진이 마지막으로 남긴 말, 그리고 그녀의 미소가 그의 발목을 붙잡고 있었다. 난 다시는 어둠의 도구가 되지 않겠다. 그는 속으로 되뇌었다. 이제는 스스로를 증명해야 했다. 수진이 대신 짊어진 운명을 헛되이 하지 않기 위해 마을 아이들이 그의 주변을 서성였다. 그들은 여전히 두려움이 남아 있었지만 동시에 동호를 따르고 있었다. 어쩌면 그들 눈에 그는 새로운 수호자로 보였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동호는 고개를 저으며 낮게 중얼거렸다. 나는 영웅이 아니다. 단지 속죄해야 할 죄인일 뿐이다. 준서는 점점 더 단단해지고 있었다. 그는 사람들을 모아
작은 모임을 시작했다. 마을의 젊은이들과 함께 숲을 정리하고 무너진 집을 고치며 모두가 다시 설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그 과정에서 그는 놀라운 리더십을 보였다. 수진 누나는 우리 모두에게 빛을 보여줬어. 이제 그 빛을 이어가는 건 우리 몫이야. 그의 목소리는 떨림이 없었다. 아이들과 어른들 모두가 그의 말에 힘을 얻었다. 박 교수는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보며 미소를 지었다. 저 소년이야말로 새로운 시대를 열 지도자구나. 하지만 아직 준비되지 않은 이도 있지. 교수의 시선은 다시 동호에게 향했다. 그는 여전히 흔들리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마을에 이상한 바람이 불어왔다. 촛불이 동시에 흔들리고 숲속에서 낮은 울음소리 같은 바람이 울려 퍼졌다. 사람들은 잠시 두려움에 휩싸였다. 설마 어둠이 아직 완전히 사라지지 않은 건가? 누군가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다. 박 교수는 이내 차분히 대답했다. 그렇다. 어둠은 형태를 잃었을 뿐 아직 남아있다. 그리고 언젠가 또다시 우리를 시험할 것이다. 그 말에 사람들의 눈빛이 흔들렸지만 동시에 강한 결심이 피어났다. 그들은 더 이상 무기력하게 숨어 있을 수 없었다. 동호는 홀로 숲으로 향했다. 그의 안에서 여전히 꿈틀거리는 그림자가 밤바람에 반응하고 있었다. 그는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싸며 거친 숨을 내쉬었다. 아직도 넌 내 안에 남아있는 거냐? 그 순간 귓가에 수진의 목소리가 바람을 타고 들려오는 듯했다. 동호야, 넌 어둠이 아니다. 선택은 내 거야. 네가 그 빛을 이어가야. 동호는 주저앉아 눈물을 쏟아냈다. 그러나 이번 눈물은 단순한 절망이 아니라 새로운 맹세의 눈물이었다. 그는 손바닥에 남은 어둠의 흔적을 바라보며 그것을 무기로 삼겠다고 다짐했다. 이제는 파괴가 아니라 보호를 위해서. 며칠 후 박 교수는 마을 사람들을 모아 말했다. 이제 우리는 다시 시험대에 서야 할지도 모릅니다. 어둠의 잔재가 남아있는 한 우리는 완전히 자유롭지 못합니다. 하지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겐 수진의 빛이 있고 서로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번에는 흔들리지 않았다. 그들의 눈빛에는 결연한 힘이 서려 있었다. 준서가 한 발 앞으로 나서며 선언했다. 우린 다시 싸울 겁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한 사람의 희생으로 끝내지 않을 겁니다. 모두가 함께 빛이 될 거예요. 사람들은 그의 말에 환호했고 촛불들이 하나둘 다시 타올랐다. 마치 어둠을 몰아내듯 동호는 그 모습을 멀리서 바라보았다. 그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무거운 그림자가 남아있었지만 이제는 도망치지 않기로 했다. 그는 조용히 제단 앞에 다가와 팔찌를 바라보았다. 수진, 내가 약속할게. 네가 남긴 빛을 지키고 이어갈 거야. 비록 그 길이 내 생명을 앗아가더라도.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단했다. 그 순간 팔찌에서 은은한 빛이 흘러나오는 듯 보였다. 마치 그의 맹세를 받아들이는 듯이. 그날 이후 마을은 다시 숨을 쉬기 시작했다. 무너진 집이 재건되고 사람들은 서로를 지탱하며 새로운 길을 열었다. 그러나 그 길 위에는 늘 보이지 않는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그리고 모두가 알았다. 이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하지만 이번에는 두려움이 아닌 희망을 품고 있었다. 수진이 남긴 빛은 이제 동호, 준서, 그리고 마을 전체 안에서 살아 숨쉬고 있었다. 이것이 새로운 여정의 시작이었다. 박 교수의 연구실에 비밀스럽게 모인 이들은 모두 숨을 죽인 채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지하, 깊숙한 곳에서 울려나오는 듯한 이상한 울림이 방 안의 공기를 떨리게 했다. 그것은 단순한 소음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이 모든 갈림길이자 마지막 선택의 순간임을 알려주는 종소리 같았다. 수지는 떨리는 손으로 오래된 팔찌를 쥐었다. 그것은 그녀의 출발점이자 수많은 고통과 희생을 불러온 원인이기도 했다. 하지만 동시에 이 모든 혼란의 끝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열쇠였다.
팔찌에서 스며 나오는 푸른 빛은 마치 그녀에게 결정하라는 속삭임을 건네는 듯 보였다. 수진아, 준서가 조심스레 그녀를 불렀다. 그의 목소리에는 애절한 간절함이 담겨 있었다. 너 혼자 짊어질 필요 없어. 우리가 함께 이겨낼 수 있어. 그러나 그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어둠 속에서 날카로운 웃음소리가 퍼져나왔다. 동호였다. 그는 어쩐지 더 젊어지고 강해진 모습으로 나타나 있었다. 그의 눈빛은 사람의 것이 아니라 오랜 원한과 저주가 뒤엉킨 시면 그 자체였. 함께 허황된 희망일 뿐이다. 동호의 목소리는 낮고 서늘했. 너희 중 누군가는 반드시 무너진다. 그리고 나는 그 순간을 기다려왔. 그 순간 연구실 바닥에서 검은 기운이 뻗어나오기 시작했다. 차갑고 끈적한 어둠이 발목을 휘감으며 마치 모든 존재를 삼키려는 듯 출렁였. 준서와 박 교수가 온 힘을 다해 막아냈지만 동호의 힘은 이미 차원을 넘어선 듯 거대했다. 수진의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 그녀는 깨달았다. 이 싸움은 단순한 힘의 충돌이 아니라 선택의 싸움이라는 것을. 그녀가 어떤 길을 택하느냐에 따라 모두의 운명이 달라질 것이다. 박 교수는 땀에 젖은 얼굴로 그녀에게 소리쳤다. 수진, 이제는 네가 결정을 내려야 한다. 그 팔찌에 담긴 힘은 파괴도 가능하지만 동시에 봉인도 가능하다. 네 의지가 어디에 닿느냐에 따라 세계는 갈라질 거다. 순간 수진의 머릿속에 수많은 기억이 스쳐 지나갔다. 어린 시절 어머니가 남긴 애절한 눈빛, 준서와 함께 웃었던 소소한 시간들, 그리고 동호가 보여준 증오와 절망, 이 모든 것이 뒤엉켜 하나의 질문으로 그녀의 가슴을 찔렀다. 나는 무엇을 위해 싸우고 있는가? 동호가 비웃듯 손을 뻗었. 그러자 팔찌의 빛이 흔들리며 검게 물들기 시작했. 그의 목소리는 그녀의 내면을 파고들었다. 넌 결국 나와 같다. 원망과 상처로 태어난 존재다. 이 세상을 불태워야만 네 고통도 사라진다. 받아들여라. 수진의 눈가가 흔들렸다. 하지만 그 순간 준서가 그녀의 손을 덮었다. 그의 따뜻한 손길은 어둠 속에서 작은 등불처럼 느껴졌다. 아니야, 수진. 네가 어떤 길을 선택하든 나는 끝까지 너와 함께 할 거야. 넌 혼자가 아니야. 그 말에 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녀는 팔찌를 가슴에 꼭 안았. 그리고 결연한 눈빛으로 동호를 바라보았다. 동호, 네 말이 맞아. 나도 상처로 가득 차 있어. 하지만 나는 그 상처를 증오로 채우지 않겠어. 누군가는 끝내야 할 이 싸움을 내가 끝내겠어. 그러자 팔찌의 빛이 눈부시게 터져 나왔다. 푸른 빛은 동호의 검은 기운과 부딪히며 방 전체를 흔들었다. 천장이 갈라지고 바닥이 무너져 내리는 듯한 굉음 속에서 두 힘은 서로를 집어삼키려 치열하게 맞섰. 박 교수는 이를 악물며 마법진을 강화했다. 시간을 벌어주마. 수진, 결정을 흔들리지 마라. 수진의 눈빛은 이미 흔들림이 없었. 그녀는 자신의 내면 깊숙이 오래전 어머니가 남긴 목소리를 떠올렸다. 진정한 힘은 파괴가 아니라 지켜내는 데 있다. 그 순간 팔찌의 빛이 검은 어둠을 가르며 커다란 파동으로 퍼져나갔다. 동호의 얼굴에 처음으로 두려움이 스쳤다. 말도 안 돼. 방 안의 공기가 진동하며 모두가 숨을 죽였다. 이제 모든 것은 수진의 선택과 그녀의 의지에 달려 있었다. 그리고 마침내 그녀는 마지막 한마디를 내뱉었다. 이제 끝내자. 제2단락은 이렇게 마무리되며 수진이 최종적인 결단을 내리는 장면 직전에서 멈춰 독자에게 강렬한 긴장과 기대감을 남깁니다. 방 안은 찢어지는 듯한 빛과 어둠의 충돌로 흔들리고 있었다. 수진의 팔찌에서 뿜어져 나온 푸른 빛은 파도처럼 방 안을 휩쓸었. 동호의 검은 기운은 그 빛을 집어삼키려 안간힘을 쓰고 있었다. 공기가 갈라지는 듯한 굉음 속에서 모두는 그저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한 채 그 싸움의 중심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 동호의 얼굴은 일그러져 있었다. 그는
두 손으로 어둠을 끌어모으며 절규했다. 나는 이렇게 무너질 수 없어. 내가 걸어온 길이, 내가 겪은 고통이 전부 헛것이 될 수 없어. 그의 목소리는 분노와 절망이 뒤섞인 울부짖음이었다. 수지는 그의 외침 속에서 단순한 증오가 아닌 깊은 상처를 느꼈다. 그 역시 누군가에게 버려지고 짓밟히며 여기까지 걸어온 존재였음을. 하지만 수지는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팔찌를 두 손으로 감싸주며 한 걸음 앞으로 내디뎠다. 동호, 너의 고통을 부정하지 않아. 하지만 그 고통을 증오로만 채우면 너는 끝내 아무것도 지켜내지 못해. 나는 그 길을 택하지 않겠어. 순간 팔찌에서 새하얀 빗줄기가 솟아올랐다. 그것은 단순한 빛이 아니라 누군가를 품고 지켜내려는 의지 그 자체였다. 준서와 박 교수도 동시에 힘을 보탰. 마법진이 다시 살아나듯 빛나며 방 안의 공기 전체가 휘몰아쳤다. 동호는 몸부림쳤다. 그의 어둠이 방 안 곳곳을 덮쳤지만 푸른 빛은 꺾이지 않았다. 오히려 점점 더 강렬해지며 그를 압도해갔다. 안 돼. 아직 끝난 게 아니야. 그의 비명이 공기를 찢었고 곧이어 그의 몸은 검은 연기로 흩어지듯 서서히 사라졌다. 마지막 순간 동호의 눈빛이 수진을 향했다. 그것은 분노와 증오가 아닌 어쩌면 해방과 후회의 빛이었다. 그의 입술이 무언가를 중얼거렸지만 소리는 빗속에 묻혀들리지 않았다. 그리고 이내 그의 존재는 완전히 사라졌다. 방 안에는 고요가 찾아왔다. 전장이 무너질 듯 흔들리던 진동도 사라지고 공기마저 맑아진 듯 했다. 하지만 모두의 마음속에는 무거운 공허가 남아있었다. 수지는 무릎을 꿇고 팔찌를 내려다보았다. 팔찌는 이제 더 이상 빛나지 않았고 그저 낡은 장신구처럼 고요히 잠들어 있었다. 그녀의 손가락이 떨렸지만 눈빛만은 굳세었다. 준서가 다가와 그녀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끝났어. 수진아. 그 말에 수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나 그녀의 마음속에는 복잡한 감정이 소용돌이쳤다. 승리의 기쁨이 아니라 그 과정에서 잃어버린 것들. 그리고 동호가 남긴 흔적이 그녀를 무겁게 짓눌렀다. 박 교수는 깊은 숨을 내쉬며 벽에 기대 앉았다. 그의 눈에는 피로와 동시에 안도의 빛이 어려 있었다. 네가 아니었다면 불가능했을 것이다. 수진, 하지만 잊지 마라. 이 승리는 대가 없는 것이 아니다. 앞으로의 길은 더 험난할지도 모른다. 그의 말에 방 안은 다시 조용해졌다. 모두 알고 있었다. 이 싸움은 끝났지만 그들의 마음속에 남겨진 상처는 오래도록 치유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며칠 후 마을에는 다시 평온이 찾아왔다. 하지만 사람들의 눈빛은 예전과 달라져 있었다. 동호가 남긴 어둠의 그림자는 사라졌지만 그가 일으킨 파장은 여전히 사람들의 기억 속에 남아 있었다. 수지는 홀로 언덕 위에 서서 저무는 석양을 바라보고 있었다. 바람이 그녀의 머리칼을 스치고 저 멀리 마을의 불빛이 하나둘 켜져갔다. 그녀의 손목에는 이제 빛을 잃은 팔찌가 여전히 감겨 있었다. 그녀는 속삭였다. 나는 지켜낼 거야. 이 평온을, 이 사람들을, 그리고 나 자신을. 그 순간 옆에서 준서가 다가왔다. 그는 조용히 그녀의 곁에 서며 하늘을 함께 바라보아. 넌 충분히 해냈어. 하지만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야. 수지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다시 뜨며 석양 속에 스스로의 그림자를 비췄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두려움도 상처도 남아있었다. 하지만 동시에 강한 결심이 자리 잡고 있었다. 이제 그녀는 더 이상 흔들리는 소녀가 아니었다. 수많은 상처와 희생을 통해 성장한 새로운 길을 걸어갈 주인공이었다. 이야기의 막은 그렇게 내렸다. 하지만 그 끝은 새로운 시작의 문을 열고 있었다. 동호가 남긴 어둠의 조각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고 팔찌의 침묵 속에는 여전히 알 수 없는 힘이 잠들어 있었다. 그러나 중요한 건 하나였다. 수지는 더 이상 도망치지 않는다는 것. 그녀는
자신의 상처를 품고 그것을 힘으로 바꾸어 앞으로 나아갈 준비가 되어 있었다. 하늘은 붉게 물들었고 마을 위로 새로운 밤이 찾아오고 있었다. 하지만 그 어둠은 더 이상 공포가 아닌 새로운 희망을 위한 무대였다. 그리고 이야기는 그렇게 끝을 맞이했다. 그러나 누군가의 마음속에서 이 끝은 또 다른 시작의 예고편처럼 남아 있었다. 석양이 진 후 마을은 다시 고요함을 되찾았다. 하지만 그 고요함은 단순한 평온이 아니라 수많은 상처와 눈물 위에 세워진 평화였다. 사람들은 여전히 수진의 이름을 속삭였고 그녀가 보여준 용기와 선택을 기억하며 저마다의 삶을 이어가고 있었다. 수진은 종종 언덕 위에 올랐다. 그곳은 동호와의 마지막 싸움이 끝난 후에도 변함없이 바람이 불고 하늘은 하루하루 색을 달리하며 그녀를 맞이했다. 팔찌는 여전히 그녀의 손목에 걸려 있었지만 더 이상 빛을 내지 않았다. 마치 이제 쉴 수 있다 말하듯 고요히 잠든 듯했다. 그녀는 팔찌를 바라보며 속삭였다. 너도 많이 힘들었지. 하지만 이제 괜찮아. 나도. 그리고 모두도. 준서는 늘 그녀 곁에 있었다. 때로는 말없이 함께 걸었고 때로는 웃음을 주며 그녀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려 주었다. 박 교수 또한 멀리서 지켜보며 수진이 걸어갈 새로운 길을 응원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건 수진 자신이 변했다는 것이었다. 더 이상 과거의 상처에 매여 두려움 속에서 흔들리는 소녀가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의 아픔을 껴안고 그것을 앞으로 나아가는 힘으로 삼았다. 그녀는 마을 사람들을 향해 손을 흔들며 말했다. 나는 특별한 사람이 아니에요. 단지 도망치지 않았을 뿐이에요. 여러분도 각자의 빛을 찾을 수 있어요. 그 말에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였다. 누구나 자신만의 어둠을 안고 살아가지만 그것을 마주하는 순간 새로운 길이 열린다는 것을 모두가 느낄 수 있었다. 이야기는 끝났지만 그 끝은 곧 또 다른 시작이었다. 어딘가에서는 여전히 새로운 어둠이 꿈틀거리고 있었고 세상은 언제나 예측할 수 없는 시련을 안겨주곤 했다. 그러나 더 이상 두렵지 않았다. 왜냐하면 수진이 보여주었기 때문이다. 작은 소녀 하나의 선택이 얼마나 큰 기적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를. 그리고 이제 관객 여러분께 전하고 싶은 마지막 인사가 있다. 혹시 지금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지워지지 않는 상처나 두려움이 있습니까? 도망치고 싶지만 끝내 피할 수 없어 괴로워한 적이 있습니까? 수진의 이야기는 허구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녀가 남긴 메시지는 분명 현실 속에도 닿아 있습니다. 어둠은 언제나 존재하지만 그 속에서 빛을 선택할 수 있는 힘도 우리 안에 있다. 관객 여러분, 이 긴 여정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여 이 이야기의 한 장면, 한 대사가 여러분 마음속 어딘가에 작은 위로로 남길 바랄 뿐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여러분도 자신의 날개를 펼쳐 기적을 써내려 가길 바랍니다.